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피노이 나인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입니다. 바야흐로 10일간의 연휴 기간 중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9일 한글날, 먼저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필리핀 항공이 결국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60억 페소를 지불하기로 했네요. 지난 9월 28일이었죠? 필리핀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필리핀 항공이 이착륙 시에 공항에 지불해야 할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죠.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10일 내에 필리핀 항공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아 공항 터미널 2를 폐쇄해버리겠다고까지 했었는데요. 결국 항공사와 정부 당국 간의 협의 끝에 60억 페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계산에 제시했던 73억 페소보다는 약 13억 페소가 감소된 금액이긴 하지만 60억 페소면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당연히 내야 할 비용을 내게 된 것이지만 두테르테 정부의 기업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는 좀 낯설기도 하네요. 중국이 필리핀에 본격적인 군사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중국 측에서 마라위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 지원 약속 중 첫 번째 군소품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총과 탄약 등이 이번 군수 지원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이후 친중 정책을 표명해온 필리핀 정부와 그에 화답하는 중국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더욱 주목이 됩니다. 11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볼까요? 육상교통사업자관리위원회 LTFRB가 택시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택시 요금은 2011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는데요. 이번 인상은 6년 만에 이루어진 셈이죠. 인상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요금은 40페소로 기존과 같고요. 기본 요금으로는 첫 500m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후 킬로미터당 13.5페소로 기존의 요금에서 3페소씩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간 병산제, 그러니까 운행 거리뿐 아니라 정체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 소요에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2분마다 3.5페소씩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택시 요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사실 그랩이나 우버 같은 대체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텐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그 그랩이나 우버도 요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생기곤 하죠. 이를테면 비자 문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사항들일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특히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분도 분명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나 따갈로그어, 심지어는 스페인어나 중국어 등을 가르치기에는 한국에서보다 유리한 점이 있지만 아이들의 정체성 부분이나 이런 건 또 부모를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신 유치원 원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필리핀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현지의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번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그냥 워낙 바쁘시고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정말 어렵게 시간 내주셨네요. 맨날 바쁜 게 아닌데 지금 시즌에 조금 바쁜 일들이 있어서 그러게요. 예. 어떻게 약속 잡은 게 조금 많이 미뤄졌던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네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워낙 뭐 변수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계획을 세워서 뭘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저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사실은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께 그 선생님 소개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전 지금 키즈코코 운영을 맡고 있는 이수향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유 이수영 원장님, 예, 네. 아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키즈 코코라고 하는 곳이 네. 뭐 이제 상호가 키즈 코코인데 어떤 곳이죠? 아, 지금 저희 학교, 이 나라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프리스쿨로 등록된 학교이고요. 네. 한국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는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정규 학교 들어가기 전의 과정이니까 사실 유치원 과정이 맞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개월서부터 시작해서 취학 전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 만 24개월이면 이제 우리 그 만으로는 두 돌 지난 아이들부터, 그죠? 네네. 그러면은 그 미취학이면은 보통 그 아이들 연령대가 키즈코코에 있는 아이들 연령대 그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24개월부터 시작해서 6세까지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5세, 4세, 5세 친구들이 비중이 제일 많아요. 아,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네, 마닐라 올티가스 아시나요? 네네. 마닐라 올티가스 안에 있고요. 네. 에메랄드 로드라고 있는데 그 로드 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오티가스 내에 있으면은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좋겠네요. 뭐 거기 유흥가도 없고 하는 곳이니까 오티가스가. 그렇죠. 그래도 교육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예, 예. 주변도 깨끗한 편이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살기에는 이제 걸어서 다니기에도 적합한 곳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심지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셔틀을 운행을 하고는 있지만 셔틀을 타고 오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걸어서 쉽게 걸어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 오티가스 센터 내에 있으면은 저쪽으로 뭐 이 빌리지 쪽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거리가 있을 몰라도 보통 이제 요 오티가스 센터 내 그 콘도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니까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근데 아이들은 또 이게 걸어갈 거리인데도 괜히 버스 한번 타고 이런 거 재밌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을 텐데 그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그죠? 네. 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네네. 아이들이 이제 버스를 타면 바로 이렇게 쉽게 오면 좋은데 여기가 교통 체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걸어오는 게 제일 좋고 가깝게 네네. 셔틀을 타고 올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할 경우도 있고 들어왔을 때 컨디션 살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걸어서 다니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 타고 오는 게 걸어오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진짜 트래픽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30분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이게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또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오티가스 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오티가스 내에도 이 한국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근처에 저희 한국 유치원하고 또 다른 이제 유치원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이 유치원을 내에 있는 학생들은 뭐 100% 다 한국 학생들인가요? 한국 아이들도 있고요. 네네. 이제 어머니가 필리핀노이시고 아버님이 한국 분이신. 국제 결혼하신. 네네. 그런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여기 이 오티가스 내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만달루영 쪽 그쪽에서 오는 친구들이요. 만달루영이나 아니면 그린힐즈나 뭐 이런 쪽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 친구들은 이제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네.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셔틀을 이용하는데 네네. 그냥 셔틀이 안 막히고 갈 때는 20여 분 뭐 네네. 이렇게도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트래픽이 걸렸을 경우에는 40분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저번에는 1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이거 또 뭐, 네,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차가 막, 네, 애들 등하교 시간에는 더 많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그 키즈코코 유치원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그럼 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다 필리피노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필리피노 선생님들 6명, 그래서 교육을 하는 교사 5명,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1명, 그리고 한국인 제가 1명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필리핀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교육은 영어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아, 네. 전부 다 영어로 수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한국어 가리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 30여 분씩 해서 아이들한테 동화도 읽어주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도 같이 알아보고 큰 친구들은 이제 글씨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 야, 그러면 4살, 5살 정도 아이들인데, 네. 벌써부터 그냥 글도 그렇게 2개 국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영어하고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영어를 선생님들은 대부분 영어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하시고요. 네네. 한국어는 거의 이제 한국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이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어린 친구들은 한국어를 좀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직은 좀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5살, 6살이 됐을 경우에는 네네. 저희 학교 안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게끔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겠네요. 그렇게 이제 한국어가 아직은 좀 익숙한 상태니까. 아니,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워킹 비자 받으시고 네. 은퇴 비자 있으시고 그래서 오래 사신 부모님들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아, 야, 아이들이 이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저희처럼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 경우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워본 그런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 흡수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아이들이 5개 국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야. 가끔 이제 놀래시는 게 네네.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도 가끔 이제 영어로 요즘에는 영어 노래도 하고 네네. 영어 문장을 사용해서 집에서 얘기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집에서 영어 안 가르쳤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진짜 배워온다고 되게 대견해하시고 놀래하시더라고요. 아니 수업을 영어로 하니까 당연히 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울 텐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우시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 아이가 처음에 유치원 갔을 때 이제 영어 배우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로컬에 있는 뭐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뭐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보통 이제 한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막 이주를 해서 필리핀에 있는 로컬 학교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영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크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진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영어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 이제 요즘에는 그레이드 1에 들어간 어머니들이 따갈로그 이제 그 수업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 나라 역사도 배우고 따갈로그 수업 자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최소 3개 국어를 하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이 따갈로그 수업을 저희도 이제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어린 친구들인데, 그럼 그 수업량이 대단히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 이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 프로그램이 좀 궁금해서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본 수업 시간은 저희가 9시 30분부터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11시 50분까지 반일반 어린 네. 친구들은 진행을 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큰 친구들, 그리고 더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2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점심을 그러면 유치원에서 먹는 거네요. 네네, 점심 어. 먹죠. 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얘나 쟤나 다 어린 아이들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어린 친구들과 조금 더 큰 친구들이 있나 보죠. 네네, 24개월부터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 네. 유치원 친구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들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들까지. 야, 다 제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얘나 쟤나 다 애기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는 또 나이 차이별로 이렇게 좀 더 큰 친구가 있고 이제 더 어린 친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돼서 많이 있는 친구는 오후 2시 반까지 있으면 이제 그 하루 뭐랄까 좀 뭐 일과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보통? 그 아이들 쓰기도 들어가 있고, 네. 읽기도 들어가 있고, 이제 말하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시간도 있고, 또 아이들 체육, 짐 활동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요리하는 시간도 있고, 또 미술 활동하는 시간도 있고. 다양해요. 아이들이 요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야, 대단한. 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재밌겠지만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서 요일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나 보죠? 네네. 요일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프레그 세러머니라고 해서 조회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나라 국가도 불러보고 저희 나라 애국가도 부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노래도 해보고 자기 자신도 발표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도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발표회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조금 자기를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이럴 기회가 많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조금 내세워서 표현할 수 있게끔 돕는데 이제 그런 시간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 싱글로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이야 뭐 특별하게 더 고려하실 게 많이 없겠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이주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인데 뭐 교육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교육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꾸 이게 교육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이 필리핀에서의 이런 그 유치원 교육 과정하고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 보내거나 어린이집 보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뭐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 과정 자체는 저희 키즈코코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네네.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필리핀어이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영어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 오는 친구들, 영어를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조금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조금 오래 되셨다 보니까 한국말대로 조금 할 줄을 아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이제 그렇게 돕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막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어른들보다 적응 기간이나 언어나 생활의 적응 기간이 훨씬 짧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경우에. 네네. 이제 처음에 오는 아이들이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막 이 영어로 하고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유치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적응이 되나요, 보통?
아이들 처음에 와서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근데 그런 우는 친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안에 우는 거는 좀 사라지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 보여요. 그래서 얼굴에 약간 미소가 생긴다든지. 네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언어가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껏 이야기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형태로 제가 봐서는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럼 이제 뭐 기본적인 자기 의사 표현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까요?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문장을 계속 알려주시죠.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친구랑 놀 때, 이제 그러면서 어떤 문장들 사용하면 좋을지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으니까 그 어휘들, 문장들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사용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친구들이 왜 뒤에다가 가방 하나 메고 이제 유치원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운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엄마 마음하고 아빠 마음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 제가 저 아이가 지금 만 5세예요. 네네. 근데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었고 유치원에도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 생활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36개월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고 네네. 이제 부모의 역할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나름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언어가 좀 되니까 24개월, 26개월 되니까 같이 있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이제 어린아이가 저렇게 가나 싶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 와서 생활하는 걸 보면은 정말 즐겁고 재밌게 놀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요 친구들만의 다른 어떤 그런 그 생활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 와서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러 쟤네가 가는구나 라기보다는 이제 스트레스도 발산하고 가서 재미있게 배우고 놀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교육이 돼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야, 참. 제가 하시는 말씀은 제가 100% 공감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엄마의 입장과 아빠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이를 이렇게 뭘 배우게, 한국에 전에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영어 학습을 배운다 그러면, 무슨 애한테 영어 학습을 배우냐고, 돈도 들이고 애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러면서 아빠가 엄청 반대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영어를 막 읽고 말하니까, 아빠가 이제 더 많이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아이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말씀에도 제가 120% 공감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필리핀에도 이 로컬 유치원 킨더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필리핀 로컬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이제 별도로 이 빌리지나 이렇게 바랑가이 내에서도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특별히 필리핀 내에 있는, 이제 키즈코코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내에 있는 한국 유치원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교민들 자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그런 자녀들이 이런 로컬 유치원보다는 그래도 한국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키즈코코를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지금 로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입식 교육들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키즈코코에서는 경험 중심의 이제 교육이 되도록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면 활동들을 많이 해요.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수학 교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하나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이제 그 한 4세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네, 한국에서 와서 바로 로컬 유치원을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 유치원에서 이런 중간 뭐랄까 좀 완충 기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네네. 거치고 필리핀 로컬 학교를 들어가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자마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영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네. 조금 이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유치원은 일단 친구들이 한국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마음을 조금 더 쉽게 편하게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 안에서 영어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노는지, 선생님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제 그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큰 학교, 로컬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또 장점이 있겠네요. 아, 오늘 하여튼 저기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또 이, 일정 부분은 좀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좀 교육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들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는 그런데 이제 내 아이랑 잘 맞는 곳이 어딘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네. 그걸 제일 처음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니 이렇게 이제 그 교민분들을 교민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만나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조금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이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제 야야라고 해야 되죠. 네. 여기서 아이를 보는 친구들하고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아이들 생각도 그렇고 말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생각이 필리핀어화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원장님도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제 직접 그 엄마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가 필리핀에서 키우는데 요런 거는 참 장점이고 요런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점은 한국에는 이제 다양하게 문화생활 이런 체험할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유치원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네네. 이제 경험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필리핀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경험 활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키즈코코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유치원 학교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자료나 재료 같은 게 좀 찾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죠. 예. 장점은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교사들 자체가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긍정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해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복보다는 좀 밝은 에너지? 그래서 밝은 에너지 속에서 아이들이랑 생활을 하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좀 더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도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지쳐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시간 타임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유가 좀 없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여기 선생님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아이들도 좀 같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아이들처럼 같이 그 속 안에서 어울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요 친구들이 엄청 개구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 네네. 저 애들만 그런 건가요? 아, 이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오죽했으면 옛 어른들이 미운 5살, 미운 5살 막 이렇게 말씀을 뭐 요즘에 뭐 미운 3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네. 필리핀어 선생님들이 워낙 똑똑해져서. 이 필리핀어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거나 막 부대껴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같이 그냥 아이처럼 같이 뒹굴고 놀고 하세요. 아. 그러니까 야. 맨 처음에는 이제 왔을 때 입도 나와 있던 친구,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던 친구, 뭐 이렇게 옆으로 앉아 있는 친구 이런 아이들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어울리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3살, 4살 예, 요때 예. 아이들이 진짜 똑똑해졌거든요. 많이 알고. 예. 근데 요 시기만 지나면은 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입이 한번 딱 터지고 나면은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키즈코코의 뭐랄까 이제 계획 앞으로 좀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신거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으면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키즈코코의 교구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저희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걸 제 교구를 접했을 때 네. 되게 신선해하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기도 했었어요. 아.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이제 선생님 교육을 먼저 시키고 이걸 아이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계획이고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정말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키즈코코를 좀 더 체인화화 그렇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지금 이런 혜택을 사실은 오티가스하고 만달리온 그린힐즈에 있는 친구들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교민 2세를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키즈코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워낙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꼬마 친구들이 자라는 모습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제가 언제 또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연락 좀 시간 좀 부탁 좀 드리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키즈코코 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한글은 한국어와는 좀 다른 의미죠. 우리말인 한국어와 그걸 표기하는 문자인 한글은 사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늘 이 한글날이 되면 우리말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신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든 따갈로그어든 그 언어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아이들의 생각의 폭도 함께 넓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충분한 휴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에 큰 활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면 벌써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